안녕하세요. 6월 둘째 주, 그러니까 9일부터 13일까지 미국이랑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을 한번 같이 짚어보는 시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가 이제 투자자 보고서 스타일로 정리된 자료들을 좀 봤는데요. 이걸 바탕으로 한 주간 시장을 움직인 그 핵심 동력들, 특히 갑작스럽게 터진 지정학적 충격이 좀 컸죠. 그 파장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이번 주 정말 뭐랄까요. 한 주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. 맞아요.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복잡한 시장 흐름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풀어보겠습니다. 네, 정말 주 초반하고 주 후반하고 완전 다른 시장이었어요. 처음에는 괜찮은 경제 지표들도 있었고 또 미중 무역 협상 재개되나 뭐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네, 있었죠. 금요일에 그 지정학적 변수가 그냥 모든 걸 다 덮어버렸어요. 아, 진짜 시장 변동성이라는 게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딱 보여주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. 맞습니다. 아니, 주 초반에는 S&P 500 지수가 6,000선 넘어서고 와, 이거 연중 최고치 계속 가나? 이런 분위기였잖아요. 네, 그랬죠. 정말 잠깐이지만 6천을 딱 터치했었으니까요. 근데 금요일에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, 이 소식이 딱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뭐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. 확 꺾였군요. 네, 금요일 하루에만 S&P 500이 1.1% 빠졌고요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.3%, 그리고 다우존스는 제일 많이 빠져서 1.8%나 하락했어요. 충격이 컸네요. 네, 이게 어쩌면 시장이 그동안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 조금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? 약간 그런 신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상 못한 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. 그래서 결국 주간 단위로 보면 S&P 500이 마이너스 0.4%, 나스닥 마이너스 0.6%, 다우 마이너스 1.3%, 다 마이너스로 마감했군요. 주초에 올랐던 거 거의 다 반납한 셈이네요. 그렇죠. 거의 그런 셈이죠. 종목별로 봐도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주초에는 뭐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 AI 기대감 이런 걸로 되게 강했잖아요. 네, 맞아요. 엔비디아 초반에 정말 좋았죠. 근데 또 개별 기업 이슈도 있었어요. 오라클은 실적이 잘 나와서 급등했는데 보잉은 또 인도에서 항공기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하락했고요. 이런 식으로 좀 엇갈렸죠. 아, 희비가 엇갈렸군요. 네. 근데 금요일에 그 지정학적 뉴스가 딱 터지니까 이런 개별 기업 이슈보다는 그냥 시장 전체적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확 퍼진 거죠. 그럼 금요일에는 주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어요? 아,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, 그러니까 위험 회피 장세였는데요. 국방 관련주들 있잖아요. 이런 쪽은 좀 오르고 또 유가가 급등하니까 에너지 관련주들도 좀 강세를 보였어요. 아, 방산주랑 에너지주. 네, 반면에 유가가 오르면 비용 부담 커지는 항공주 같은 경우는 좀 약세를 면치 못했고요. AI 같은 성장 테마주들도 일단은 좀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렇군요. 채권 시장도 변동성이 꽤 컸던 것 같은데요.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움직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. 네,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중요하죠. 기준금리 같은 역할을 하니까요. 주초에는 4.49%, 이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주중반에는 4.36%까지 쭉 내려갔었어요. 아, 왜 내려갔었죠? 그게 이제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왔는데 예상치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이제 좀 잡히나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. 5월 고용 지표도 괜찮았고요. 아, 지표가 좋아서 금리가 내려갔는데 근데 금요일에는 왜 다시 4.41%로 반등한 건가요? 그게 바로 유가 때문입니다. 중동 불안 때문에 국제 유가가 WTI 기준으로 배럴당 73달러 선까지 확 치솟았거든요. 아, 이러니까 이거 다시 인플레이션 심해지는 거 아니야? 하는 우려가 확 고개를 든 거죠. 유가 상승이라는 게 단순히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뭐 생산 비용, 운송 비용 다 올리니까요. 물가 전반에 압력을 줄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게 채권 시장에 반영돼서 수익률이 다시 오른 겁니다.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보셔야 할 점은 경제 지표가 아무리 괜찮게 나와도 이런 지정학적 충격 하나가 시장 심리를 이렇게 확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. 네, 정말 예측이 어렵네요.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도 나타났군요. 뭐 달러나 금 같은 거요? 맞습니다.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이 딱 찾는 게 그런 가치 저장 수단들이잖아요. 달러 인덱스가 한 0.4% 정도 올랐고요. 금 가격도 온스당 2,430달러 수준까지 꽤 올랐습니다. 유가 급등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인가요? 네, 넓게 보면 유가 급등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랑 또 중동 불안 때문에 공급 차질 생기는 거 아니야? 하는 불안 심리가 같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겠죠. 이런 흐름이 미국 말고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어요? 네, 거의 비슷했습니다.
유럽 증시나 아시아 증시도 주 초반에는 좀 오르는가 싶더니 금요일에 그 악재 딱 터지면서 같이 하락 마감했어요. 아, 동조화 현상이군요. 그렇죠. 특히 이제 유가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좀 민감한 신흥국 시장들 있잖아요. 네. 이런 곳들은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고요. 글로벌 금융시장이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. 종합해보면 이번 주는 진짜 긍정적인 경제 신호랑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충격, 이 두 가지 힘이 정말 팽팽하게 맞선 한 주였네요. 네, 딱 그랬습니다.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? 네, 핵심은 지금 시장이 이 두 가지 상반된 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건데요. 빅테크 중심의 성장주, 매력은 여전히 있어요. 하지만 이번처럼 지정학적 변동성에 좀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는 확실히 인지해야 하고요. 네. 또 하나는 유가 상승이 만약에 그냥 잠깐 오르고 마는 게 아니라 좀 지속된다면 이게 채권 수익률 변동성을 더 키우고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를 더 늦출 수도 있다는 점이죠. 이게 중요합니다. 아, 금리 인하가 더 멀어질 수도 있겠군요. 그렇죠. 그래서 당분간은 달러나 금, 유가 같은 안전자산 혹은 이런 위험 지표들의 움직임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봐야겠죠.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. 아, 시장 방향성 예측하기가 진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지점은 이겁니다. 앞으로 시장이 이런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사건들하고 또 꾸준히 나오는 경제 지표들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길을 찾아나갈까 하는 점인데요. 네. 특히 이번에 유가 급등으로 다시 좀 불거진 인플레이션 우려가 앞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결과를 좀 주목해 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.